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임재범입니다. 지금 르노 용인에 있는 연구소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는 지금 르노의 마스터를 출시하는 현장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승합차는 판매하지 않고요. 이제 화물차 2대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판매되는 이 차 어떤 차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자동차에서 오늘 출시해서 기장한담회 행사를 가졌던 르노 마스터 지금 같이 보고 계신데요. 그 르노 마스터는 저희 글로벌 베스트셀링 상용차, 상용 밴 모델로서 해외에서 이미 인정받은 신뢰성과 안전성 그리고 편의성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상용차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기존에 그 상용차 시장에서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모델들과 아마 경쟁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런 모델들과의 경쟁보다는 새로운 상용차 모델, 상용차 밴 시장을 여는 그런 대표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출시된 마스터는 스탠다드하고 라지 두 가지 버전이고 가격도 유럽 대비 싸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께 아마 합리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함부터입니다.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 르노 마스터 출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홍보팀의 최영성 과장입니다. 네, 바쁜 여러 많은 일정 중에도 여기 멀리 기회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로 저희 김태준 영업본부장님의 인사말 시작하면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사전 계약을 시작으로 어제 10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고객에게 인도를 시작한 르노 마스터는 현재까지 약 250여 대가 계약이 되어 저희들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시장의 반응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은 한국의 독점적인 상용차 시장에서 별다른 대안 없이 선택권조차 누릴 수 없었던 고객들에게 르노 마스터가 새롭고 가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해드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럽에서 최고의 상용차 스테디셀러 모델로 자리잡은 마스터의 상품성에 대해 한국 출시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합리적인 가격대로 선보인 점도 기대에 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르노 삼성자동차는 항상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면서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르노 마스터를 출시하고 새로 상용차 시장에 진출한 것 역시 또 다른 혁신과 트렌드를 리드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동안 국내에 출시된 상용차들은 특히 탑차라고 부르는 포워드 캐비넷의 낡은 플랫폼에 박스 형태의 적재함을 올린 낡은 플랫폼 트럭의 일색이었습니다. 이제 시장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처음 보이는 상용차를 중형밴 르노 마스터로 선정한 것 역시 변화를 선도하기 위함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주도하고자 하는 상용차의 시장 변화는 제품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공간 활용성 그리고 작업의 효율성은 물론 운전자에 대한 안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 여러분들 모신 이 자리에서 저희는 중형 상용차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깊어가는 가을 마스터를 활용한 화려한 활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외부에서 별다른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르노 마스터가 왜 전 세계 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 상용차 시장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시장을 바꿔 나갈 것인지를 직접 확인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브랜드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승용을 담당하고 있는 르노 자동차의 브랜드와 오늘 소개시켜드릴 중소형 화물 밴, 즉 ACB라고 부르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르노 프로 플러스,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보시게 될 그 르노 트럭이라는 대형 트럭 3개의 브랜드가 저희 르노 그룹에 있는 브랜드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르노 프로 플러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르노 프로 플러스는 저희 고객을 단순한 소비자로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프로페셔널, 전문가로 저희 고객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저희 차를 구매해서 하실 분들에게 단지 제품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과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르노 프로 플러스라는 모델에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밑에 그 아시다시피 벤츠, GM의 오펠, 그리고 복스올, 그리고 닛산 4개의 회사와 함께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될 마스터 제품도 4개의 회사와 공동 개발 및 공동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겐 익숙치 않지만 르노 상용차 브랜드는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국내인 경쟁차들은 그 미쯔비시의 델리카 2세대 모델, 약 한 30-40년대 모델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해서 르노의 상용 역사는 120년 동안 혁신과 혁신을 거듭한 결과입니다. 과거에는 뭐 우유를 배달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새로운 앰뷸런스 아니면은 새로운 개념의 화물, 모빌리티라는 시티 모빌리티 제품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르노가 가지고 있는 라인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소개해드릴 마스터와 트라픽, 그리고 칸고, 그리고 픽업 모델인 알라스칸입니다. 그리고 2가지 제품은 EV 모델입니다. 이렇게 주력 모델이 있고요. 오늘 보여드릴 마스터의 그 외관 모델이고, 그리고 이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캠핑카에 대한 지금 뭐 수요도 많고 관심들이 많으신데 다양한 형태의 고급스러움을 보여주는 인테리어를 저희들이 추후에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저희 마스터를 공급해 줄 생산 공장입니다.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프랑스의 바띠라는 공장입니다. 위치는 그 그림에서 보시는 작은 점으로 보여드렸고요. 파리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상용차 전문 공장입니다. 약 1980년대부터 상용차만 생산해 왔고요. 저희가 한 2,7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공급될 전량 모델 모두 프랑스 바띠 공장에서 공급을 할 거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전경 보시겠지만 프랑스에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품질과 기술을 저희 한국에 공급해주는 목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요약인데요. 작년에도 약 13만 대의 마스터 차량을 공급했고요. 지난 6월 달에 250만 대의 250만 번째 마스터를 생산했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있고 품질이 확보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르노가 가지고 있는 SUV 시장, 중소형 화물 시장에 대한 철학입니다. 보시면 조의 화물 버전부터 22 큐빅미터라고 그러는데 전체의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비교를 위해서 스타렉스가 한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포토가 여러분들이 보셨던 분들은 보통 7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군은 첫 번째로 8, 두 번째로 11, 그러니까 표준 모델이 8이고 저희가 낮은 모델이 11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부분들은 저희는 제품을 공급한다기보다는 저희 그 전문가 비즈니스맨들께 공간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희 르노 삼성이 만들어가야 될 상용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제품을 소개하기 전에 많은 소비자들을 만났었고요. 먼저 소비자들께서 가지고 있는 불만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부분과 동일합니다. 먼저 안전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력 화물 모델들이 대부분 후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게 될 겨울철이라든가 눈길에서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고요. 비즈니스맨들에게는 굉장히 좀 저해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요즘 근골격계가 사용자가 되고 있고요. 저희 그 대표 모델, 한국의 대표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작업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표시하셨고 나머지는 품질입니다. 겨울철에 시동이 안 걸린다든가 아니면 철판들이 부식되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점조차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굉장히 주목했던 부분이 바로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승용차에서 엔진룸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아실 겁니다. 저희가 차량의 세이프티 존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안으로는 어떤 저해, 사고의 고발 시스템이 들어오지 않아서 승객들을 보호해줘야 될 역할이 있는데요. 저희 한국 대표 화물차들 모델은 엔진이 모두 밑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앞에는 철판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겠지만 간단한 접촉 사고로도 내부에 있는 그 소비자들은 굉장한 상해를 다시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있는 부분들은 이 부분을 한번 한국 화물차 시장의 문화를 바꿔보자고 하는 취지로 목표를 세웠고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 외에 한국 시장의 벤이라는 모델들이 현재 모두 단종이 돼서 스타렉스라는 좀 작은 사이즈의 적재 하중도 800km밖에 안 되고 그리고 공간도 5 정도밖에 안 되고 5km밖에 안 되는 작은 화물차이고요.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미쓰비시 모델 가지고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모델들은 그냥 대조 정도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었고요. 저희가 마스터의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은 트윈터보, 여러분 트윈터보 승용에서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트윈터보 모델들을 한국에 도입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더 넓은 적재 공간, 그리고 모바일 오피스 개념을 도입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넓은 내부 수납 공간 및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안전은 저희가 자동차처럼 한 번에 원 터치 키로 모든 차의 공간을 잠글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준비했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저희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SM5 1세대 모델을 저희가 한국에 도입할 때 안전이라는 부분을 저희는 새로운 문화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과감하게 사고 충돌 모델들을 저희 공개하기도 했었고요. 화물차 최초로, 국내 최초로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을 기본 사양으로 장착했습니다. 아까 대표 모델 보셨겠지만 포토나 기아나 이런 모델들의 에어백이 기본 장착이 된 것도 뭐 1, 2년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도로에 나와 있는 대부분 화물차들이 에어백조차 없습니다. 저희는 이 문화를 바꿀 거고요. 에어백은 당연히 기본 장착이고 여기에 승용 버전에도 옵션으로 제공되는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을 기본으로 장착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갈 방향은 단지 제품 하나를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화물차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질을 제 위치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는 프론트 휠, 앞으로 오는 겨울에 아마 굉장한 힘을 발휘할 것 같은데요. 모두 전량 프론트 휠 모델만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힐 스타트 어시스턴트라든가 ESC 또는 뭐 아시겠지만 저희 엔진은 이제 전면부에 엔진을 장착했고요. 사고 시에 엔진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승객들을 보호해주는 승용과 같은 컨셉의 안전장치를, 안전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보여드릴 부분들은 저희 차가 얼마나 안전하고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들, 비즈니스맨들께 필요하고 갖춰야 될 자질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기본기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이 장표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유럽 상용 밴을 흉내낸 모델이 아니라 저희는 진정한 유럽 밴입니다. 솔라티 한 모델 가지고 유럽 밴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간과 또 하나는 테일러 메이드라는 부분입니다. 공간 개념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저희가 트위지부터 22큐미터에 해당되는 수많은 라인업과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마스터 차량은 휠 베이스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서 보시겠지만 표준 모델부터 저희가 4가지 버전이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동영상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런 진정한 유로피언 스타일, 진정한 유럽 밴을 도입함으로써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오리지널 모델들을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근로계를 포함한 작업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통계인데요. 승용 시장에서 현재 그 수입차의 비중이 15%이고요. 이거는 뭐 저희도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대형 시장에서 수입차 모델의 마켓 점유율이 34%가 넘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SUV 중소형 화물 시장에서는 새로운 제품, 신제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수입 제품이 그동안 제로였습니다. 저희가 10%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소비자들께 아니면 저희 차를 구매하실 전문가들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미 이제 유럽 여행을 하시면서 수많은 마스터들을 보셨을 텐데요. 350가지의 다양한 마스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바로 이어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상적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첫 걸음으로 오늘 보시게 될 모델은 이 350가지 중에 2가지 모델을 보시는 거고요. 앞으로 새로운 제품들을 보여드릴 때마다 언제든지 제가 좀 요청을 드리면 오셔서 새로운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과 그리고 새로운 소비자들께 테일러 메이드급의 새로운 그 서비스를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 미래 화물 밴들이 가야 될 비전입니다. 저희가 자율주행이라는 것들, 그리고 전기, EV를 파워로 하는 새로운 제품들, 그리고 앞으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이제 이커머스라는 것들이 전개될 때 저희는 거기에 합당한 제품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EV에 대한 전체 라인업을 르노그룹은 준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가장 큰 화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LCD EV 매니지먼트 담당 김진원입니다. 르노 마스터를 론칭하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마스터의 상품성 그리고 목표 고객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는 이 시대의 사용차 시장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용차에 대한 다양한 니즈 증가. 다양한 니즈에 부합되는 사용차를 저희는 밴 타입의 사용차로 정의했습니다. 르노 마스터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 검토하면서 르노 마스터의 장점을 낱낱이 검토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장점이 있었고 그 중에서 3가지의 USP를 뽑아내기 위해서 무척 고심했습니다. 저에 앞서서 설명드린 전지현 담당께서 르노 마스터의 안전성에 대해서 무척 강조했습니다. 물론 르노 마스터의 최강의 강점은 안전성입니다. 그러나 마케팅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했습니다. 과연 르노 마스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USP는 무엇일까? 효율성으로 정의했습니다. 르노 마스터의 효율성은 화물 공간의 효율성과 엔진의 효율성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USP 역시 나무랄 데 없는 안전성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사양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미 오니 타입의 바디 구조 역시 르노 마스터의 가장 큰 안전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USP 신뢰성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세대 38년에 걸친 유럽 최고의 사용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울러 고심했습니다. 무엇이 과연 르노 마스터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최고 수준의 보증기간을 제시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3가지 USP, 효율성, 안전성, 그리고 신뢰성을 기반으로 좀 더 르노 마스터의 장점을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효율성의 첫 번째 장점, 화물 상하차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넓은 사이드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물건을 뒤로 적재해서 옆으로 꺼낸다든가 옆으로 적재해서 뒤로 꺼내는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물 상하차의 용이성은 사이드 슬라이드 도어에만 있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낮은 상면 그리고 높은 전면, 오른쪽의 수치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750mm 그리고 마스타일은 1940mm. 제 키가 173cm인데 제가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데도 전혀 문제점이 없는 편리한 화물 적재 공간을 제공합니다. 자, 화물의 적재 공간을 나타내는 단위는 큐빅미터,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면 스타렉스가 5.2, 마스타일스가 8.2, 봉고가 포터가 8.5, 그리고 마스타일은 10.8의 적재 공간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편의 안전사양입니다. 마스타는 전방의 운전석에만 안전사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번 메탈 벌크헤드란 운전석과 화물 공간을 안전하게 분리해주는 하나의 좋은 안전사양입니다. 물론 일부 고객의 요구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 메탈 벌크헤드 쪽에다가
도어를 내면 어떻게 해요? 물론 가능합니다. 도어를 낼 경우에는 안전성 플러스 편의성까지도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매진우드 플로어로서 적재한 바닥의 미끄럼까지도 방지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월에 하드보드 가구 라이닝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내 안쪽의 천정이라든가 사이드 월 쪽의 기본 구조 골격이 다 보이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편의성 때문입니다.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여러 가지 각종 편의 시설들을 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크와 같은 거. 그런 용도로도 여러 곳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어 쪽에 우선 리어 트윈 스윙도어의 잠금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자, 다음은 세이프티를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연단장께서 많은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왼쪽 최상단에 있는 LDW입니다. 현재까지는 국내 승용차에서까지도 선택 사양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터 S와 M은 기본 사양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왼쪽 좌측 아래에 있는 트레일러 흔들림 조절 기능입니다. 마스터의 주요 고객 중에 하나는 컨버팅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이 컨버터들은 캠핑카 등 각종 가로 컨버팅을 합니다. 캠핑카 수요가 늘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캠핑카 수요자는 뒤에 트레일러를 달고라도 안전하게 흔들림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을 마스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EBD, ABS와 바스 역시 기본입니다. 다음은 TPMS 타이어 공기압 자동 감지 시스템 그리고 4륜 디스크 브레이크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전석 에어백 기본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그리고 로드 리미터까지. 앞서도 물론 설명드렸지만 정말 강점입니다. 국내의 경사형체는 대부분 전량 후륜 무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길 빗길에서 강력한 안전한 드라이빙 성능을 발휘하는 전륜 무동입니다. 자, 르노마스터의 전면 충돌 시험 동영상입니다. 앞서서 경쟁사의 동영상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르노마스터의 캐빈은 완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안전성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릴라이어빌리티 신뢰성 측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년 10만 킬로를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만이 아닙니다. 범퍼 투 범퍼, 차체 일반 범퍼까지 포함합니다. 반면 오른쪽을 보시면 현재 경쟁사의 보증조건입니다. 르노마스터의 내구성, 신뢰성은 여기서도 저희의 자신감을 말씀드리겠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엑스테리어 인테리어로 스타일링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면에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후드 캐릭터 라인에서 주는 로버스트 강건함 그 어떤 차의 디자인 스타일링보다도 우수한 스타일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헤드램프 그리고 DRL 램프 그리고 헤드램프와 DRL 램프의 사이에 있는 범퍼 스텝의 편의성까지 차체가 높기 때문에 윈드실드 글라스를 닦을 때에 아무리 스텝이 필요하겠죠. 나이스한 디자인을 뽑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측면부를 보겠습니다. 측면부에는 사이드미러 하단부에 사각지대까지도 볼 수 있는 조그만 보조 사이드미러가 하나 더 있습니다.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틸 휠의 휠 커버를 보시면은 뭔가 견고함 그리고 휠 파손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덧댔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드 슬라이딩 도어에 대해서는 익히 아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프랑스에서 만든 차량이다 보니까 타이어 역시 컨티넨탈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사용차로서는 그는
후면부의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를 보시면 이게 마치 상용차일까 싶은 생각이 드실 정도로 너무나 수려하고도 깔끔한 그러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리어 트윈 스윙 도어는 S 같은 경우에는 180도 개방이 됩니다. 그리고 L 버전 같은 경우에는 270도까지도 개방이 됩니다. 자, 다음은 실내로 넘어가겠습니다. 실내의 그 인테리어 대시보드 쪽과 칵핏 쪽의 디자인을 보시는 순간 뭔가 눈이 환해지지 않으십니까? 편안해 보입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 사람이 탑승해도 여유롭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5곳입니다. 무려 15곳. 컵홀더가 몇 개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자주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컵홀더의 사이즈가 국내 사이즈하고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반면 경쟁사는 5곳, 8곳. 오버헤드에 있는 콘솔 수납판까지 적용되는 국내 다른 경쟁차 같은 경우에는 대형 차에서나 반영하고 있는 수납판입니다. 조수석의 시트백 테이블 활용도까지. 다음은 파워트레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신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의 트윈 터보 디젤 엔진 2.3L입니다. 경쟁사 2.5L, 3L 그에 비해 작은 엔진도 싶지만 출력이나 토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뛰어난 연비, 그리고 저속 구간에서는 토크, 고속 구간에서는 가속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엔진인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슬라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젤 엔진, 트윈 터보 디젤 엔진은 연비 개선을 위한 다음과 같은 첨단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토 스타트는 모든 승용차에 장착하고 있죠. 상용차로서 장착하고 있습니다. 기타 레코모드 그리고 EMS까지. 기타 운전을 도와주는 다양한 편의 사양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상용차일까요? 승용차일까요? 그리고 왜 밸류가 3,100만 원일까요? 2,900만 원일까요?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르노 마스터의 가치를 설명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부 추가적인 편의사항입니다. 오디오, PTC 히터, 그 다음에 기어 변속 표시. 마스터는 아시는 대로 일단 매뉴얼 트랜스미션입니다. 저 매뉴얼 트랜스미션은 가장 효율적으로 기어 분석을 여기서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것까지도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이번에는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차의 서비스 네트워크의 중요함은 익히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용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서비스 네트워크를 얼마나 많이 챙기시는지도 아실 것입니다. 저희 르노 삼성자동차는 일반 정비, 판금 도전까지 가능한 서비스 네트워크를 일단 올해 40개 점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60개, 80개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경수리 같은 경우에 전 네트워크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추가적으로 서비스 네트워크를 판매 거점 네트워크와의 30분 거리 이내로 매칭시키는 네트워크 구축을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표 보기입니다. 과연 이 차를 누구한테 팔 것인가? 아시겠지만 국내 상용차 시장은 한 26만 대, 그 중에서 GVW가 1톤에서 3.5톤 사이에 있는 수요가 20만 대, 20만 대 중에 80%, 16만 대가 포토봉고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르노 마스터는 포토봉고 대상 고객을 경쟁 고객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르노 마스터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합니다. 새로운 고객을 지향합니다. 첫 번째 그룹으로는 중소기업체, 중소사업 소유자이면서 상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두 번째 목표 고객은 특성업체, 그리고 특수 서비스 업체. 세 번째 대상 고객은
다양한 컨버팅 업체를 목표 고객으로 선정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은 200억입니다. 그러나 사용차를 3대에서 1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오너들, 위치는 주로 공단에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일정 매출액 규모의 개인 소유 생산 도소매 업자, 화해업자, 장례업자, 식당, 아주 많은 서비스업을 종사하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업체, 의료기기, 음향, 장비, 대여 설비업체. 예를 들면 오늘의 이 이벤트를 준비한 이 이벤트 업체도 르노마스터의 대상 고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수용도 차량 개조업체. 이러한 대상 고객들이 바로 르노마스터의 효율성, 안전성, 그리고 품질의 내구성, 차별화된 이미지를 보는 것입니다. 르노마스터가 제공합니다. 바로 지금 이 슬라이드가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상용차, 다양한 니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차 밴, 그리고 밴의 선두주자 르노마스터입니다. 르노마스터가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가보니까 이게 좀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 모르겠지만 내장 사양, 기본 사양 부분 중에서 헤드레스트가 마스터 S에는 기본인데 마스터 L에는 선택 사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예전에도 수차례 언급된 것 같이 마스터 Z2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전기차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기가 됐었지만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르노 삼성차 측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용 전기차 출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그 마스터 전기차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은 계속 그 전기차 출시를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소에서도 계속 트라이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뭐 앞전 LCV 차량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이 원하는 타이밍이 언제인지, 시장이 열리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차량을 투입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차량들은 준비되어 있고, 아까 저희들 연전 담당 자료에서도 보셨지만 르노는 LCV 전기 자동차에 있어서는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준비가 되어 있고 시장의 상황을 확인해서 필요한 시점에 시장에 투입하려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레스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사실 제가 홈페이지에서 헤드레스트 내용은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에스턴, 에비든 헤드레스트는 기본 제공이 되었고요. 좀 더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럽에는 6단 오토매틱이 있더라고요. 이제 국내에는 출시 계획이 없는지 그거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엔진이 뭐 요새 환경 문제도 있어서 SCR 방식인지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이제 승용 밴 부분도 이제 관심이 있을 텐데, 그래서 캠핑카나 승용 밴 그것도 출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그런 것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전반적으로 제가 출시 계획 이런 부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김사가 연구자의 설명을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그 오토 트랜스미션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그 심각한 고민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르노는 제품 라인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제품 라인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LCV가 저희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을 선언했을 때 첫 번째 한국 시장 한국 고객들한테 조금 더 좋은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뉴얼 트랜스미션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솔루션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으로 먼저 매뉴얼 트랜스미션을 제공을 시작한 거고요. 오토 트랜스미션도 역시 필요하다면 시장의 반응을 보고 준비해서 시장 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그 LCV 르노 베스트는 일반 자동차와 같이 스탑앤고 기능이 있습니다. 스탑앤고 기능을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매뉴얼 트랜스미션 같지만 저희들이 매뉴얼 트랜스미션 할 때 예전에 그 운전 초보자들이 시동을 꺼버리는 그런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오토 트랜스미션은 아니지만 시동이 꺼져버리는 게 가장 매뉴얼 트랜스미션을 쓰는 사람들이 불안한 점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자동적으로 보완된다 이런 설명은 아닌데 꽤 많은 부분 상세가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훨씬 비싼 오토 트랜스미션을 쓰는 것보다는 개인 중소자영업자들이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선택해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오토 트랜스미션은 일단 보류를 하고 매뉴얼 트랜스미션부터 시장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배기인진 관련해서는 물론 최근 들어서 그 디젤 엔진에 대한 국내 배기인진이 얼마나 강화된지를 다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지금 수입차들에 대한 디젤 배기인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르노니산 알라이언스의 트윈터보 디젤 엔진은 배기인증 한국 규정에 맞게끔 전부 테스트를 완료하고 승인받았고요. 거기에 맞게끔 설계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CR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해야 되는 거로 바꾸는 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카리포트 임재범입니다. 국내 지금 현재 그 물량 확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판매 계획이 원래 판매 계획도 궁금하고. 지금 보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좀 체인지가 됐는데 지금 3세대 페이스리프트예요. 근데 올해가 이제 4세대 내년쯤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풀 체인지돼서 나오면 그때 바로 글로벌 수출과 동시에 국내 판매로 시작을 하는지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4세대 풀 모델 체인지는 아직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차를 샀다가 내년에 풀 모델 체인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안 한 이유가 4세대로 넘어갈 때 통상 3세대, 4세대 또는 4세대, 5세대로 넘어갈 때 큰 기술적인 어떤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현재 르노 마스터는 시장의 반응도 좋고 크게 어떤 이볼루션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모델을 가지고 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4세대 모델로 넘어갈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올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볼륨은 초기에 저희들이 몇 대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건 없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두 분 실무 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시장을 바꾸는 게 저희들 목적이고 고객들한테 서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시장 반응을 보고 올해 물량, 내년도의 물량을 확정하자. 그게 저희 르노 그룹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참고적으로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량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연말에 물량이 이제 많이 몰렸을 경우에 저희 생산을 소화하기 좀 힘들고요. 그래서 올해는 현재 계획되고 있는 추세로 가면 일부 고객들에게 전체적인 제품을 다 공급하지 못할 만큼 인기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올해 상황을 보고 연초에 새로운 버젯을 잡으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물량을 갈 것인지 아니면 고객들의 선택을 좀 더 기다리는 시간, 고객들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물량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모델 변경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하실 수 있는 배경 설명을 드리면 1980년이 1세대 론칭이고요. 1997년도가 2세대 론칭이었어요. 17년 만에 됐고 그 다음에 3세대가 2010년 13년 만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아직도 이제 다음 세대는 이제 좀 더 있어야 된다. 좀 시기적으로 수용차하고는 이제 세대 교체 시기가 좀 다르다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터 출시로 이제 내수 판매에 어느 정도 르노 삼성의 활력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요. 여기 또 영업본부장님이 와 계시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다만 이제 연간 판매 목표도 조금 아쉬운 수준에 있고 앞으로 4분기 어떻게 나아가실지 그리고 실적에서 마스터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테일러 메이드는 르노 삼성에서 국내에서 직접 하시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영업본부장으로 새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반기에 조금 부족했던 판매를 활성화시키고 하반기에 LCV를 잘 론칭해서 올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새로운 좀 비전을 가지자 그런 목표로 왔고요. 고객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택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좀 더 판매가 늘어나고 있어서 물론 기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물량이지 않을까 하지만 저희들이 목표라고 하는 버젯 물량은 올해 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LCV 물량은 사실 올해 저희들의 목표 판매 물량에 크게 기여를 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선택지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동의와 판단을 얻고 내년에 저희들 판매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두 번째가 어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일러 메이드 또는 컨버전이라는 측면에서는요, 저희 르노 본사에 이런 테일러 메이드를 담당하는 부서 부문이 있고요. 이쪽에서 한국 시장을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개발을 한국에서 하는지 유럽에서 하는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한국 고객들이 제일 우선시하는 그런 테일러 메이드가 무엇인지 한국 특성을 연구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개발이 되면 1차적으로는 국내 업체들에 먼저 기회를 줄 것이고요. 그게 공급이 안 될 때는 우선은 유럽 쪽과 코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세일즈 마케팅 본부에서는 국내 중소기업과 그 협력을 해서 테일러메이드 시장을 별도로 만들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양대학교 쪽에 인큐베이팅하고 있는 조그마한 저희들 중소기업들하고 디자인부터 한국 시장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서 한국에 있는 협력업체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모범적인 상생 협력의 어떤 케이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뒤쪽에. 아까 승용밴 도입 계획 있으신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것과 함께 그 다양한 특장 부품 장착할 수 있는 샤시캡 도입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똑같은 말씀입니다. 저희 르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가장 강력한 SUV 전문 업체고요.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언제든지 투입할 준비는 항상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한국에서 개발돼서 한국 시장에 맞는 제품의 라인업을 저희들이 보완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큰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캡이나 인테리어 쪽을 새로 개발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차들. 그다음 캠핑카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국내에 꽤 많은 캠핑카들의 협력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생각이고요. 실제적으로 칸구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더 작은 스몰 SUV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시장의 반응을 보고 있고 마케팅 쪽에서 계속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맞춰서 적절한 시간에 출시를 할 계획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르노 마스터 라지 사이즈는 보시는 것처럼 3m 길이의 목재들도 충분하게 가로로 바로 접재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시는 것 같은 가구들도 조립 상태에서 아주 편안하게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가 1700, 라지 사이즈가 1950의 그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키가 큰 모델분들이 쓰시는 것처럼 안에서 내부에서의 작업 환경이 아주 편안하고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컨디션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낮은 상면구 때문에 실제 옆에 보이시는 지게차와 같은 사이즈의 짐도 뒤에서 바로 실어서 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시연은 차후에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고자 하고요. 오늘은 좀 일단 캐주얼한 형태로 연출을 한 씬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 많은 대행사분들이 그 스태프분들이 스타렉스나 포터를 가지고 오셔서 짐을 내리신 적이 있는데요. 저희 마스터를 보고 한참을 안 가시고 네, 감사합니다. 팬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마스터는 다양한 개인 사업, 중소 비즈니스에 어울리는 적합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시는 것과 동일한 마스터 라지 모델이고요. 그 케이터링 및 제빵 업체에서 쓰신다면, 마스터로 쓰신다면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큰 기대감을 가지고 세팅을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마스터 내부에는 그 키가 170 이상 되는 그 빵 캐리어가 지금 실려 있는 상태고요. 저런 캐리어들이 최대 지금 8세트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케이터링 업체에서도 지금 많은 음식들을 노출되지 않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 하에서 운송이 가능하시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 높이에 있어서 겹쳐 쌓거나 불안정하게 쌓지 않고 트레이를 활용해서 바로 효과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보고 계십니다.